성조실록 214권 성조 19년 3월 13일 정축 네 번째 기사 1488년 명 홍치 일령 주하성지 하난에게 명하여 중국 사신에게 치고 하게 하기를 모아가는 본시 이웃 침숙할 곳이 없는데 대인이 근교에 도착하여 입국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유숙하려고 하니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고 하게 하였다. 하느니 홍제원에 이르러 중국 사신을 보고 고하니 중국 사신이 대답하기를 관내에 만약 유악을 설치한다면 유숙하는 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직서를 교외에 머물게 하고 나라 안에 유숙하면 마음에 편안하겠습니까? 전하께서 특별히 내 신을 보내셔 위로하심을 입으니 두터운 성의에 감사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조 19년 3월 13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이급배 어세경 이급돈 채수 등이 말을 타고 칙스를 맞이할 수 없음을 징계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즉시 인견하였다. 이급배 등이 아뢰기를 주종 이래로부터 조수와 칙스를 일시에 맞이하면 그 유래가 오래되었거늘 이번의 사신이 편백되게 소견을 고집하여 처음에는 말을 타고 조수와 칙스를 맞이하라고 하다가 중간에는 연을 타고 조수를 맞이하고 말을 타고 칙스를 맞이하라고 하며 나누어서 둘로 하였으며 나중에는 칙스는 교회에 남겨두고 먼저 조수를 반사하려고 하니 이것은 임금의 명을 초야해 버리는 것입니다. 대명 집 내에 조수를 맞이하고 칙스를 맞이하는 의식이 비록 각각 있으나 그러나 조수를 맞이하면 중하고 칙스를 맞이하면 경하니 조수를 맞이할 때 칙서도 아울러 맞이함은 중한 데에 나가 경함을 행함이라 심히 예의에 합하니 대신을 보내어 다시 이 뜻으로서 설득시킴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이익극배 등이 나가니 명한 이익극돈을 보내어 가서 중국 사신에게 고하게 하기를 조수와 칙스를 일시에 맞이하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인이 옳지 못하다고 힘써 말한 까닭으로 그대로 따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다시 생각하니 조수와 칙스는 일시 함께 왔는데 조수만을 맞이하고 칙스를 교회에 머물게 하면 옳지 못함이 아닌가 합니다. 두 대인이 조수를 받들고 오고 두목으로 하여금 칙스와 사물을 지키게 하면 예의에 어떨지요. 또 조수를 맞이하면 성례이고 칙스를 맞이하면 쇠례이니 조수와 칙스를 두 대인이 이미 일시에 받아왔으면 반조하는 성례에 아울러 칙스를 줌이 심히 예의에 합한 까닭으로 감히 청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조 19년 3월 13일 정축 여섯 번째 기사 복례 권경희에게 명하여 세자가 편찮아서 조칙을 맞이하는 일에 출령할 수 없음을 중국 사신에 고하게 하여 권경희가 가서 보니 중국 사신이 말하기를 진실로 그와 같다면 의주는 어찌 왕세자의 행례 절차를 갖추어 기록하였으며 또 어째서 일찍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병을 핑계함입니다 하므로 권경희가 말하기를 만약 병을 핑계한 것이면 애초에 어찌 갖추어 기록하였으며 또 어찌 병을 핑계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니 중국 사신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행례 절차를 의주에 기록하면 불가합니다. 조정이 어찌 왕세자가 있음을 알겠습니까? 의주 안의 행례 절차는 삭제함이 옳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조 19년 3월 13일 정축 일곱 번째 기사 이극돈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신이 상상의 하기를 두 사신에게 고하였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신이 갑자기 대명 집례를 신에게 보이고 신이 다 보고는 고하기를 이것은 조수를 맞이하고 칙스를 맞이하는 두 가지 의주입니다. 만약에 단지 조수만 맞이한다면 조수를 맞이하는 의식을 쓰고 단지 칙스만 맞이한다면 칙스를 맞이하는 의식을 씀이 마땅합니다마는 지금은 조칙을 대인이 일시에 받아왔으니 반조하러 나아갈 때 아울러 칙스를 전해야 함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본국은 본래 예의를 지키는 나라인데 조정의 의지를 준수하지 않으니 그 조정을 공경하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이 이곳에 이르러 조정의 의지를 거행하지 못한다면 조정에서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이르겠습니까? 우리들이 조정을 존경하면 그들의 나라 신민이 국왕을 존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천자가 있으면 알되 다시 국왕이 있으면 알지 못하니 만약에 교회에 칙서를 남겨둠이 옳지 못하다고 한다면 조수를 맞이하고 칙서를 맞이하는 두 가지 일을 오늘 행할 수도 있는 것이며 오늘이 늦을 것 같으면 명일에 행하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13일 정축 8번째 기사. 중국 사신이 홍제원에 이르러 의주를 개찬해 오기를 기다리다가 오래도록 이르지 아니하니 중국 사신이 정복을 입고 발행하여 가려고 하거늘 원접사 허종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바야흐로 근교에 계시니 내가 지금 사람을 시켜서 치게 하게 하여 전하께서 아시기를 기다린 다음에 진달람이 어떻겠습니까? 전하께서 대인이 모하간에 지숙하려고 함을 들으시고 심히 황공하게 여기시며 대인이 조직을 받들고 오래도록 비천한 곳에 머무르심을 더욱더 황공하게 여기십니다 하니 중국 사신이 말하기를 황공하다는 말씀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고 이으고 중국 사신이 정보고 묻고 말하기를 우리들로 하여금 오래도록 여기에 있게 하시니 우리는 국왕이 우리들을 공경하지 않으심을 압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여기에서 유숙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13일 정축 9번째 기사. 이극배에게 명하여 가서 중국 사신에 고하기를 이 앞서 여러 대인이 와서 조칙을 반사하였으되 모두 일시에 행하였으며 오늘날과 같은 거동은 있지 않았습니다. 크게 예문에 위배됨으로 아마도 행하기에 불가할 줄로 압니다 하였다. 이극배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신이 들어가서 사신을 배웠더니 두 사신이 정복을 하고 나와 보았습니다. 신이 상상의 하기로 가지고 반복하여 말하였더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여기 와서 만약에 조종의 의주를 봉행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천자의 명을 욕되게 함입니다. 지금의 천자는 성명하심으로 장차 반드시 우리에게 주의를 가할 것이니 그 누가 우리를 구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다시 조종의 대신과 강획하시고 조처하여 그 시비를 결정되어야만 조직을 반사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직 여기에 머물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이와 같이 고집스러워 바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비록 전례에 어긋나더라도 부득이 따라야 하겠다 하고 명하여 영도령 이상을 불러 전교하기를 중국 사신의 말은 심히 거만하다. 비록 조칙 내의 일로서 말하였더라도 욕을 당하면 오히려 불가한 것인데 하물며 조칙 내의 일이 아님이랴. 언어로서 다투고 힐난할 수가 없다. 이제 이미 날도 저물었는데 저희의 고집이 이와 같으니 장차 어떻게 조치하여 하겠느냐 하니 윤필상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중국 사신의 말이 이에 이르렀으니 욕이 이보다 큼이 없습니다. 신등은 통분함을 금하지 못하오나 그러나 이를 할 때는 끓이는 바가 있는지 돌아본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참고서 억지로 따름이 마땅합니다. 또 이들은 모두 근시하는 신하이고 여기에서 말이 오히려 불공한데 만약에 조정에 돌아가 억지로 꾸미어 죄를 만든다면 조정의 책문에 회피할 말이 없을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저가 비록 조정에 호소한다 해도 우리나라도 또한 주문하여 발명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중국 사신이 이미 반주하고 환주하면 무슨 수원이 있기에 감히 보복하려고 하겠느냐. 대신으로 하여금 왕복하여 논술케 하며 어찌 사제에 어긋나겠는가. 내가 말을 탄다고 하여 어찌 불평이 있겠느냐. 다만 고 황제 이래로부터 본국은 조수와 직스를 맞이하며 일시에 병행한 것이 오래이거늘 이제 바로 전례를 어기고 헛수합의를 만듦이 의에 불과한 까닭으로 감히 경이하게 쫓을 수가 없다 하였다. 윤필사 등이 아뢰기를 저가 이미 이렇게 나오니 서로 버티면서 결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곤도로 그의 말을 따르소서 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조 19년 3월 13일 정축 10번째 기사. 임금이 우승지 이괴남을 보내어 중국 사신에게 고하게 하기를 조칙을 걸 오랫동안 초야에 머물게 함은 마음에 미안하니 마땅히 대인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하였다. 잠깐 있다가 이괴남이 도로 아뢰기를 신이 상상의 하기를 중국 사신에게 고하였더니 중국 사신이 잘못 화색을 두어 말하기를 듣건대 전하께서 독서를 많이 하시어 예를 아신다고 하더니 조종의 대신에 또한 예를 아는 이가 있습니다. 조수와 직스를 맞이함을 경행한 전례가 있어 전하께서 전례를 따르시려고 하였음은 옳으며 지금 의주를 보시고 곧 변하여 통하였음도 또한 옳으니 현왕이라고 이를 만합니다. 우리들이 조수를 받들고 들어가 반주하여 전하께서 조수를 받는 예를 마치면 우리들은 도로 나오고 전하께서는 또한 나오셔서 말을 타고 직스를 인도하여 들어가 직스를 받는 예를 마친 뒤에 상례례를 행함이 옳을 것입니다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는 이를 이미 처리하셨습니다고 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조 19년 3월 13일 정축 11번째 기사. 신지에 중국 사신이 조수와 직스를 받들고 모하간에 이르는 임금이 면복을 갖추고 나아가 맞이하였다. 중국 사신이 조수와 직스를 받으러 각각 용정에 안치하였는데 그 직스는 장전에 머물러 두게 하였다.
임금이 조수를 인도하여 연을 타고 앞서가고 중국 사신은 말을 타고 조수를 따라갔다. 경복궁에 이르러 반조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는데 그 조서에 이르기를 천명을 받들고 전운을 계승한 황제는 조서하노라. 생각하건대 우리 조종은 성성이 서로 이으시고 밝은 청명을 순응하여 중하와 사이의 임금이 되었도다. 그 창업하고 수성하신 신덕과 성덕은 진시로 왕고에 탁월하셨도다. 우리 황고 대행 황제께서 통서를 이으심에 미쳐서는 신인과 후택이 해고까지 덮은 지 이에 이기가 되었는데 부지런히 노력하여 잘 다스리려고 했던 마음은 오히려 밤낮을 결을 하지 못하셨는데 병환으로 인하여 갑자기 철이를 내보내시니 참으로 빈괴의 말씀을 듣고 외람되게 신계의 부탁을 받았으니 슬픔이 바야흐로 성하여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였다. 당시에 친왕 문무 군신과 아래로는 기로 군민의 일을 미치기까지 합사하여 대궐에 엎드려 권진한 것이 제3에 이르렀도다. 사형하고 거절하였으되 얻지 못하여 이에 유명을 조차 9월 초 6일에 삼가 천지 종묘 사직에 고하고 황제의 위에 나아가도다. 이에 부비하신 중함을 돌아보건대 자견의 어려움을 깊이 두려워하여 힘써 널리 구제하기를 도모하고 한결같이 치도를 널리 베풀기를 생각하며 은혜를 백성에게 드리워서 성하게 이루려고 하고 백성이 활락하게 잘 지내는 데 올라가서 황명이 억만년까지 무강한 복을 넘치게 하기를 바라고 그 명년을 홍치원년이라고 하였도다. 대저 채원하여 거정하는 처음을 당하여 의당 백성을 사랑하는 전법을 경신하여 반포해야 하겠으므로 마땅히 시행해야 할 일의 조목을 다음에 게시한다. 조종과 황고의 대경 대법이 우리 후인을 계우한 것이 상세하게 갖추어졌으니 그 정신을 이어받아 행하는 것은 묘궁에 있으나 그래도 멀고 가까운 종친과 내외의 충량이 덕을 같이 하여 일심으로 맡은 바 일을 충실히 이행해서 나의 미치지 못함을 보필하라. 크게 여러 나라의 고아노니 모두 알도록 하라 하였다. 중국 사신이 도로 모아간에 나아가니 임금이 익승한 관에 골룡포를 거치고 돈이문으로 해서 나아가 직스를 맞이하는 위치에 나아갔다. 직스를 인도하고 말을 타고 먼저 행하여 경복궁에 이르러 직서를 받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는데 그 직서에 말하기를 황제는 조승국왕 모에게 직유하노라. 짐원 조종의 홍업을 사수하여 만방을 통허하니 성교가 미치는 곳은 의당 은택이 미치거나 하물며 그대 국왕은 대대로 충성을 돈독히 하였으니 내려주는 언저는 더욱 후하여야 한다. 특별히 정사, 우춘방, 우세자 겸 한림원, 시강, 동월과 부사, 공과 우급, 사중, 왕창을 보내어 조칙을 가지고 왕을 효유하고 아울러 왕과 비에게 배백 문금을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토록 하라. 그리하여 그 짐의 권회함을 본보다 예를 잡고 의례를 지켜 더욱 번방의 보익을 융성히 하여 한 가지로 태평한 복을 누려야 하겠기에 유시하노라 하였다. 임금이 악사에 나아가니 두 사신이 예조판서 유지를 불러 사물 주는 것을 마치고 나와 자리에 나갔다. 임금이 두 사신에게 전에 오르기를 청하니 두 사신이 제배하거늘 임금이 답배하고 과인이 삼가 칙스를 읽으니 이르기를 성교가 미치는 곳은 의당 은택이 미쳐야 한다고 하였으니 내 그에게 생각하건대 사해 밖은 무려 만국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대로 충성을 돈독히 한다 하여 내려주시는 언들이 편백되게 융성하고 또 두 대인을 선발하여 조칙을 받들고 오게 하시어 황은이 답지하였으니 감격함이 만극합니다 하였는데 두 사신이 말하기를 오늘 현왕께서 두 번씩이나 번거롭게 거동하시니 황공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강을 건너온 이래로 곳곳에서 잔치를 베풀어 위로해 주심을 거듭받으니 현왕의 두터운 예우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의상 당연한 것인데 어찌 감사함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드디어 자리에 나아가 잠깐 동안 다례를 행하고 두 사신이 드디어 나간 임금이 건정문 밖에까지 전송하였다. 두 사신은 조수를 받들고 나갔다. 원접사 허종이 복명하니 전교하기를 지금의 중국 사신은 예도가 엄명한데 경은 대접함에 실수가 없었으니 내가 심히 가상하게 여긴다 하고 이어 단위 이령을 내려주었다. 밤 이고에 임금이 태평관에 거둥하여 하마연을 행하고 오고에 황공하였다. 도승지 성령에게 명할 인정물을 유증하니 상사가 물목단자를 보고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성령이 굳이 청하니
상사가 단자를 내버려 두면서 말하기를 이 단자를 받으면 이것은 주시는 물건을 받음입니다. 전하께서 조중을 존경하시어 대접함이 이와 같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전하께서 주시면 예의이고 내가 받지 아니하면 조중을 두려워함이니 각각 그 도를 다함이 가합니다 하였다. 송령이 또 인정당자를 부사에게 주니 부사가 말하기를 전하의 성의는 감사하고 감사하오나 그러나 조중의 법제를 두려워하여 감히 받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법을 집행하는 관리로서 사람의 잘잘못을 말하는 자이니 어찌 이를 받겠습니까 하고 굳이 사형함이 받지 아니하였다. 일기는 12해를 말한다. 철이는 악장이다. 빙괴는 유교를 말한다. 최원은 군주가 새로 즉위하여 천하에 임하는을 이르는 말이다. 거정은 상도를 따릅니다. 성조실록 214권 성조 19년 3월 1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관번 허종이 서게 하기를 두 중국 사신이 신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에 도착하여 현황을 배웠고 또 성례를 받았으니 사사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명일은 문묘를 배할하고 그 다음 날은 마땅히 왕부에 나아가 하직을 구하고 요동으로 가겠습니다. 보고 통사는 오늘 모름지기 기송하겠습니다고 하기에 신이 등이 대답하기를 두 대인은 비록 사사를 이미 완료하였더라도 전하께서는 황은에 감사하고 대빈을 공경하는 마음은 일찍이 마지 않으셨거늘 두 대인은 어찌 갑자기 이 말을 하십니까? 아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세상의 이런 말은 그것이 우물에다 굴대 빗장을 던지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각각 주관하는 일이 있으니 여기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고하였습니다. 신등이 다시 청하였더니 중국 사신이 말하기를 오늘의 연석에서 전하에게 마땅히 말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굴대 빈장을 던지는 이라는 뜻은 빈객을 간절히 머물게 함을 비유합니다. 할은 굴대 빌장인데 한나라의 진준이 술을 좋아해 빈객을 모여 술을 마실 때마다 그 할을 빼어 우물 가운데 던져서 돌아가지 못하게 한 고사를 말한다. 성조실록 214권 성정 19년 3월 14일 우인 두 번째 기사 태평관에 거동하여 이길년을 외식과 같이 하고 황궁하였다. 도성지 송룡에게 명하여 두 중국 사신에게 인정물을 유증하게 하니 두 사신이 정청에 나와 앉았다. 송룡이 물목 단자를 주면서 말하기를 필, 묵, 지는 모두 문방의 도구이고 유석도 또한 가시는 길의 방습을 위한 준비한 것으로 전하께서 간략함을 따라 봉증하는 것입니다. 아니 두 사신이 서로 돌아보며 말하기를 전하의 성의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들은 언사 직관이니 비록 일호의 미물이라도 어찌 감히 받겠습니까? 하였다. 송령이 말하기를 이것은 다만 문방의 소물이니 대인이 받으신들 어찌 의리에 해롭겠습니까? 아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요동에 도착하면 여행하는 전들을 내어 증거로 보여야 하니 이제 이것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고 굳게 사양하여 받지 않았다. 임금이 지나가는 길에 월산대군 이정의 집에 거동하여 대군에게 말 한 필을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214권 성조 19년 3월 15일 김용 첫 번째 기사 두 중국 사신이 성균관에 나아가 알성하니 명하여 도승지 송령 조화승지 한은에게 종행하게 하였다. 두 사신이 알성하기를 마치고 명륜당에 좌정하니 관관 유생이 차례로 행례하여 발해를 행한 뒤에 중국 사신이 나갔다. 이어서 한강으로 나아가 제천정에 올라가 잔치를 여니 달승군 서거정 서학원 임원준 예조판서 유지 병조판서 어세겸 첨지중추부사 이습감과 관반 허종 전낭종 승지 송령 하는 이계남이 참여해 수를 새 순배 돌리고 파하여다. 배를 타고 순유로 내려와 양화도에 이르러 망원정에 올라가 또 잔치를 여니 중국 사신이 심히 즐거워했으며 날이 저물었어야 파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1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성령을 보내어 중국 사신을 인정전에서 맞이하고 청년을 행하였다. 관반 허종 정난종이 아래기를 조서를 남겨두기를 청하는 일은 중국 사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중국 조중 선비들이 두 사신에게 준 증별시를 보니 이르기를 단조를 남겨도 부상을 진노하게 하였네라고 하였은즉 상사가 말한 제주하여 처치하라는 것은 과연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두기를 청하지 않으면 중국 사신이 중조에 돌아가 반드시 제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비록 고두하고도 받음이 마땅하다고 말하더라도 어찌 반드시 다 따르겠습니까?
부복하고 받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반사한 조수를 어찌 반드시 두기를 청하겠느냐. 나의 뜻은 닿지 않았으면 하는데 영돈형 이상에게 의논토록 하라 하였다. 은필상 홍엉이 아뢰기를 저들이 이미 제명이라 하여 말하였으면 받지 않기는 어려우니 아직은 권위에 따라 배수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허종은 아뢰기를 제명을 구시로 두려고 하는데 우리가 두고 가기를 청하지 않는다면 그 전일이 지성으로 사대한 의리에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두고 가기를 청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성주시로 214권 성종 19년 3월 17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대평관에 거동하여 어실에 들어가 도승지 송룡에게 명하여 수류조일을 두 중국 사신에게 묻게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안을 창정의 북벽 중앙에 설치하고 전하의 배 위를 안의 남쪽에 설치합니다. 전하께서 서편 섬돌로 해서 올라와 남쪽 처마 아래에 서면 중국 사신은 조수를 내어 양상에 놓는데 전하께서 들어가 배 위에 나아가 고두하면 중국 사신이 조수를 받들어 전하께 줍니다. 전하는 고두하고 떠받들어 승제에게 주고 서편 섬돌로에서 도로 나옵니다 하였다. 성령이 이로써 아뢰니 전하 이 장신이 아뢰기를 오늘의 수조에 황의장을 갖추고 조수를 용종에 실어서 행하되 또한 고치를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중국 사신이 더욱 우리 전하께서 중국 조정을 존경하는 뜻을 믿을 것이며 또 중국 사신이 전하를 일컬을 적마다 현왕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성왕이라 일컬었으며 칭찬하는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으니 이제 조수를 받을 적에 전하께서 만약 새로이 줄 때처럼 하시면 한갓 예문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중국 조정에 들어가면 반드시 전하께서 사대하는 정성을 믿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으니 이와 같이 행함이 옳겠다 하였다. 임금이 조수를 받을 적에 중국 사신이 말한 대로 행하였고 바로 조수를 용정에 안치하고 고치를 갖추어서 보냈다. 수류 조이는 조수를 청류하여 받는 의식이다. 성조시로 214권 성종 19년 3월 17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전별련을 정청에서 의식과 같이 행하였다. 황궁한 뒤에 두 중국 사신이 전라고 하직하니 임금이 인정되려 맞아들여 다례를 행하였다. 성조시록 214권 성종 19년 3월 17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어서하여 성종원이 내리기를 그늘의 중국 사신을 접견할 전에 언어와 문자에 있어 이 장신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었겠는가. 이제 안구마 한 표를 내려주니 명의를 행행해 그 말을 타고 수거함이 옳겠다 하였다. 성조시록 214권 성종 19년 3월 18일 일모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모하간에 가동하여 전별련을 행하니 두 사신이 임금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 연달아 현왕의 후례를 입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만 현왕께서 주신 인정물건은 조종의 엄한 법이 두려워서 모두 물리쳤으니 황공하고 황공합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변변치 못한 텀으로 모두 물리치시니 주인에 있어서 어찌 서운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두 대인의 덕행에 경앙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군자는 사람에게 말로써 준다고 했으니 과인이 가빈의 덕을 중히 여기고 잊지 못하는 정을 품었으니 한 말씀으로서 신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맹자에 이르기를 천작인 덕행을 닦으면 인작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두 대인은 이미 천작을 닦았으므로 인작은 기약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이른 것입니다. 두 대인이 장차 같이 공병의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인데 성왕을 보좌하여 태평을 이루시면 과인의 오늘의 말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니 부사가 말하기를 지극하십니다. 현왕의 말씀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복응하겠습니다. 하고 정사는 말하기를 노 학생은 현왕의 덕이 경사를 통하고 예의에 달하시어 조정을 존경한다고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다행히 목도하오며 과연 들은 것과 같으니 이별한 뒤에 꿈속에서도 뵙기를 요망합니다 하였다. 두 사신이 같이 하직하기를 우리 두 사람이 조정에 돌아가면 국왕의 현명한 덕과 조정을 존경하는 예를 천작게 진달하고 공경대와 더불어 말하여 다 알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두 사신이 말하기를 여러 번 현왕의 후례를 읽고 또 좋은 말씀을 주셨으니 설라고서 하직하려고 합니다 하고 임금 앞에 나가 제비한 임금이 답배하였다. 두 사신이 나가니 임금이 대문 밖까지 전송하였다. 두 사신이 교자를 타고 백간의 지송 위에 이르러
교자에서 내려 서로 향하여 제비하고서 이별하였다. 인작은 임금이 주는 공경대구의 관직을 말한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18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반송사 허종이 하직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신이 노상에 있으면서 중국 사신에게 본국의 풍속을 말하였더니 중국 사신이 이르기를 선제 실록을 술찬할 때 마땅히 실리도록 하겠습니다고 하였으니 이는 비록 믿을 수 없더라도 본국의 미속을 중조에 전파하면 또한 다행입니다. 상제 직전 제가녀 자손의 검고사와 같은 것을 해주로 하여금 다 기록하여 신에게 송부하며 신이 중국 사신과 한화할 때에 이로써 부탁하려고 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경이 아린 것과 같이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1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반송사 허종이 치게 하기를 중국 사신이 임진에 도착하여 주중에서 소작을 베풀고 종용히 담화하는데 중국 사신이 신에게 말하기를 전작에 성균관에 나아갈 때 항명을 써 오기를 청하였는데 지금 써왔습니까?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이미 써왔습니다 하니 두 사신이 즉시 가지고 오도록 하여 보기를 마치고 신에게 이르기를 다 줬습니다. 이것은 본국의 아름다운 일입니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신이 또 자리를 옮겨 서로 가까이 하여 같이 항령을 보고는 은밀히 말하기를 한참 동안 하였습니다. 대저 모두 칭탄하는 말이었습니다. 부사가 신에게 이르기를 본국에 만약 아름다운 풍속이 있다면서서 동선생께 붙이는 일은 일찍이 이미 말하였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동선생이 환주하시어 선제 실록을 수천할 때 본국의 풍속을 마땅히 황제께 아뢰어 사책에 쓰겠습니다. 선생은 성품이 강직하여 평생도록 말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니 이조에 환귀하시거든 모름지기 이 뜻을 가지고 전하께 아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19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영안도관찰사 이봉이 하직하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2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충청도관찰사 이덕숭이 하직하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20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국가에서 문신 과시 월과 법을 세운 것은 이습하고 돈권하여 이르지 않음이 없게 함이다. 이제 사신의 시를 보고 차원함이 모두 졸렬한 까닭으로 사신에게 보이지 못하였으니 국체에 어떻게 했느냐. 이는 다름이 아니라 선비가 등과하자마자 경학과 사장을 보기를 전제와 같이 여김이니 비록 입법하여 권장하였더라도 한간 문구가 될 뿐이랴. 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하여 문서를 배출하는 국화를 선양하겠느냐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의논하여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전제는 고기를 잡는 통발과 토끼를 잡는 듯이다. 그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방편을 말합니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20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반송사 허종에게 하사하기를 우리나라의 양법과 미속을 이제 기록하여 가니 경이 아린 것과 같이 이로써 중국 사신에게 부탁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20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사신이 왔을 적에 말을 통하고 뜻을 다하면 하늘을 는 통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오직 이 창신 한 사람뿐이니 연수한 문신을 권장하여 일습하도록 하고 그것을 해주로 하여금 절목을 의논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21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21일 을리오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안윤덕이 아뢰기를 왕세자 복은 이제 녹색을 채용하였는데 녹은 간색입니다. 조건의 공복은 녹삼이 최하인데 국조의 존귀한 이에게 부정한 최하의 색을 입게 하시면 첨치에 어그러짐이 있으니 참컨대 흑색을 채용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청이 어찌 반드시 정색이 되겠느냐. 녹색은 그름이 되지 않는다 하였다. 안윤덕이 말하기를 시경에 이르기를 푸른색으로 지어 놓으시오라고 하였으니 옛사람은 녹색을 천색으로 여겼습니다 하고 동지사 이웃은 아뢰기를
아청색은 비록 고인이 정색이라고 이르지 않더라도 녹색보다는 낫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아청으로 고쳐 채용함이 옳겠다 하였다. 유순이 또 아뢰기를 조참할 적에 대정에 반열하는 백관의 복색이 다갈과 아청을 섞어 입어 그 색이 불순한 것이 많으니 아울러 흑단양을 입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겠다 하였다. 대사헌 성준이 아뢰기를 미전지는 영한 일도의 요예처가 되는데 수군이 심히 적으니 갑자기 경급한 일이 있으면 수장은 누구와 더불어 응변하겠습니까? 비단 미전만 그러할 뿐이 아니고 일도 여러지니 모두 그러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사민하여 취음 뒤에야 변방의 방어가 견고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남방은 비록 소현이라 하더라도 민호가 전 여호를 미돌지 않아 땅은 협소하고 사람은 본다하여 간사함이 날로 일어나니 그 부실호를 택하여 점차로 사변함이 좋겠습니다. 또 여러 진의 옹성과 장성을 이미 쌓은 곳은 근심이 없으니 그 쌓지 못한 곳도 또한 모름지기 여러 고을에 나누어 주어서 쌓게 하되 수십 년을 기약하에 다 쌓아서 장강을 한계로 삼으면 국가의 영구히 북면의 우환이 없을 것입니다. 또 근년에 신숙주 등이 명을 받들고 가서 불영의 영북진을 설치함이 마땅한지 여부를 살피고 땅이 모두 석산 위에 흙을 이어 농사 짓기에 마땅하지 못하다고 하였기에 지난해 신이 명을 받들고 이격 극균과 같이 살피며 토품을 보았더니 과연 돌이 많이 섞여서 메말랐으되 화곡은 무성하였습니다. 이 땅은 정로가 세 곳이나 있어 진실로 요회지이니 진을 둠이 지극히 좋겠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지형을 그려서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성준이 북방도로에 굽고 고둠과 산천의 험하고 평탄함에 대한 이해를 역력히 진달아 눈앞에 있는 것과 같았다 하였다. 선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21일 올리오 세 번째 기사 강계부사 김계종이 하직하니 명하여 공시를 내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21일 올리오 네 번째 기사 충청도관 잘사 김여석이 신간 성리군서 10건을 올리니 전교하기를 성리는 도움이 되는 글인데 간인하여 올린 것은 가상하게 여길 만하다. 그에게 사한필과 향표리 1섭을 내려주어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제 임시에 봉진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뒤에 와서 친히 올리는 것은 언사를 요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자는 웃었다. 성조실록 214권 성조 19년 3월 21일 올리오 다섯 번째 기사 계승부 선의사 주와 승지 김극금이 와서 복명하고 아뢰기를 선위한 뒤에 신이 인정 물목을 증정하였더니 두 사신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24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유승이 진성을 나와 고루성에 들어갔는데 형상은 발우와 같았고 꼬리와 길이는 열척 남짓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24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24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이녹숭이 와서 아뢰기를 전일의 윤사하의 연대로 인하여 명하여 직전 사사전을 환급하게 하였으나 전년은 가물고 곡식이 있지 않아 국용이 비고 모자라고 있습니다. 공신전 수사전은 반감하고 직전은 관에서 수납하는데 이것은 부득이한 바가 있어서입니다. 이제 1, 2년 동안 조금 풍년이 들었다 하여 갑자기 환급하였다가 만약 다시 수재와 한재를 만나면 또 부득이 환수하여야 하니 참건대 국용을 직택할 만한 2, 3년을 기다렸다가 영구히 주심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옳지만 그러나 직전의 일은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24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영안도절도사 여자신에게 하서하기를 이제 경이 아рем으로 인하여 모두 다 알았으니 동량합, 이시합 등이 본토에 들여보낸 단담무 등을 내지에 이사하게 하여 각각 그 소원을 따르되 지체함이 있지 않게 하라 하였다. 김단등 공감.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25일 기축 첫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종친의 사후와 투호를 구경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2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지평 성세명이 아뢰기를
전년에 겨우 풍년이 들어다가 갑자기 직전을 회복하시면 옳지 못한 줄로 아우나 아직 후년을 기다림이 어떠하십니까? 종합과 사학의 공기를 모두 가함하시니 직전에 비하여 중함이 되니 먼저 회복하심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말한 바와 같다. 감생한 것도 차례로 회복함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2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대산 성준이 영안도 영변 지도를 가지고 와서 올리고 이어서 아뢰기를 풍산, 무산 등의 지는 허술화 지면에 옮겨 설치하면 저기 우리의 변경을 엿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이 수를 써서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록 214권 성조 19년 3월 29일 개사 첫 번째 개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14권 성조 19년 3월 29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이극도는 자헌대부 평안도 관찰사로 변종인을 가정대부 충청도 수군 절도사로 이육을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14권 성조 19년 3월 29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이달에 영안도 옥련부를 쌓았는데 성의 높이는 13척 둘레가 2435척이고 안원보는 성의 높이가 8척 둘레가 1550척이며 아산보의 높이가 7척 둘레가 1852척이고 조산보는 성의 높이가 10척 둘레가 3522척이었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종묘의 별제를 행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종묘악의 보태평 정대역과 같은 것은 좋지만 그 나머지 소각의 서경 별곡과 같은 것은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가사이니 매우 불가하다. 악보는 갑자기 고칠 수 없으니 매우 곡조에 의하여 따로 가사를 짓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예조에 묻도록 하라 하고 내가 이미 제사할 때 음복을 하였는데 어떤 예문에 의하여 음복년을 다시 베풀 수 있겠는가. 고전 및 조정도의 고사를 널리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종묘의 악은 희문으로서 역성까지 보태병이니 영신과 초혼에 쓰이는 것이고 소무로서 영관까지가 정대업이니 아한과 종혼에 쓰는 것입니다. 이는 각각 가사가 있어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속창이 아닙니다. 다만 정대업의 혁정은 곡조와 가사가 만전춘에 유사하고 영관은 곡조와 가사가 서경별곡과 유사해서 이것이 듣기에는 속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거듭 음복례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경 초자 편의 주의에 이르기를 묘에서 제사하고 침에서 잔치한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제사에서 이미 음복을 받고 또 침에서 잔치하는 것은 앞에서의 녹을 바꿔서 편안해지기 위함이다 였으며 가래에는 조를 받음이 있고 또 주운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이나 조라는 것은 곧 지금의 제사 지낼 때의 음복입니다. 시경 초자 편 주의 침에서 잔치한다는 것이나 가래의 주운이라는 것은 곧 지금의 제사 지낸 뒤의 음복이니 과연 음복하는 고래에 명백히 있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4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음복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으니 집사 승지 이상이 점내에 나아가고 당상관 이하가 섬돌 위에 나아가 각기 음복주 한 잔씩을 마시고 파하였다. 이어서 대집사를 인정된 남쪽 월랑에서 대접하도록 명하고 술과 음악을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일찍이 영안도의 관찰사와 절도사를 지낸 재상을 모아 오진의 장성 밖의 알타리가 거수하는 곳에 토성을 쌓아 구적을 방배하게 하는 일과 여연 무창에 새로운 진을 설치하는 일과 원성진 미전진에 사민하는 일과 남해 미조항에 성을 쌓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정문영, 이숙기, 성준, 이극돈이 의논하기를 성저 알타리는 바로 우리의 번리이므로 마땅히 존무하여야 할 바입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김제신을 보내어 초무에서 은희를 보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은 아마도 불가할 듯합니다. 비록 예전대로 이를 쌓는다고 하더라도 알타리가 능히 그것을 믿고서 스스로 보존할 수 없을 것이며 올적합 또한 어찌 그것 때문에 감히 악한 짓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저들에겐 이익이 없고 한갓 우리 백성만 수고롭게 할 뿐이니 성을 쌓지 않는 것이 편합니다 하고 정난종은 의논하기를 알타리는 대대로 성 밖에 거주하고 있어 백성과 같으므로 마땅히 무율해 주어서 번리를 견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우리 백성의 힘을 써서 축성하여 이들을 거주하게 하였는데 저들이 수축하지 못하여 무너지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지금 우리가 설험 중에 있는데 아직 일을 마치지도 않고서 우리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보호한다면 왕급의 마땅함을 잃을 것 같습니다 하고 어세겸은 의논하기를 우리나라 변경의 성은 아직 쌓지 않는 것이 많은데 알타리를 위하여 백성을 수고롭게 하면서 성을 쌓는 것은 아마도 불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갑자기 지금 이를 쌓아서 저들로 하여금 모여 살게 하였다가 도리어 세력이 강한 구족에게 섬멸당하는 바가 된다면 저들의 이익이 아니니 저들로 하여금 흩어져 있으면서 스스로 계책을 삼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저들이 이미 조정의 존무하는 뜻을 알고 있으니 간혹 이미 옮겨와서 생업에 돌아간 자는 요컨대 변장으로 하여금 더욱 존무를 가하게 할 따름입니다 하고 이험석 홍일호 변종인 박성손 신준은 언론하기를 오준의 성자는 봄 가을로 수축함으로 역사하는 백성이 매우 괴로워하는데 어느 겨를에 알타리를 위하여 곳곳에 토성을 쌓겠습니까? 지난 병오년에 고령진의 저쪽 변경인 고라 이동과 회령의 저쪽 변경인 사오이에서 설험한 이후 월적합의 성식이 조금 잠잠해졌으니 다만 해마다 이 두 곳을 수축하여 구족을 방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경동, 이고웅, 김긍류, 오선원 의논하기를 성자 알타리의 토성 수축은 마땅히 저들의 인정이 원하는 데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모여서 무리지어 살게 하였다가 도리어 외구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면 저들로 하여금 흩어져 살면서 스스로 편리함을 택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것입니다. 요컨대 야인으로 하여금 우리의 존무하는 마음을 알게 해서 지성에서 나오고 도망에 흩어지는 데 이르지 않게 한다면 권리가 자연히 굳어져서 가히 백년의 우를 보존할 것입니다. 아니 명하여 승정원에 머물러 두게 하였다. 정문영, 이숙기, 성준, 이극돈이 의논하기를 대저 이해 문제에 있어 일찍이 경험하여 시험해보지 않은 것은 마땅히 강과에 시행해야 하는데 만약 이해가 명백한 것이라면 반드시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여의원 무창은 우리 세종께서 처음에 가한지를 시험해 보려고 설치했던 것인데 세종께서 이해관계를 자세히 알고서 이를 혁파하였으니 지금 진을 다시 설치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하고 어유선은 의논하기를 만약 여의원 무창 등의 진을 다시 설치한다면 강기로부터 추파의 상토는 정로가 다 막혔으므로 매우 이익이 있으나 수병을 채우기가 곤란합니다. 세조께서 대신을 보내 그 편부를 살펴보고서 이를 혁파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지금 다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정난종은 의논하기를 옛 여연 무창 등의 고을은 압록강 상류가 있는데 지역이 좁고 백성이 적으므로 도적이 와서 침범하여 노략질하여도 힘으로 능히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남쪽의 군사가 연번으로 방수해 줌을 힘있게 되는데 도로가 요원한 데다가 높은 제에는 잔도를 거쳐 놓아서 사람은 필요하고 말은 병들게 되니 평안도 병마가 이로 인하여 조잔해집니다. 세조께서 이러한 패단을 통찰하시고 대신을 위임해 보내어 편부를 살펴보고서 비록 땅을 좁히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임을 알고 있었지만 마침내 진을 설치하는 것이 무익하다 하여 잔도를 불태워 끊어 없애고 그 지역을 갈라버렸습니다. 지금 새 진을 다시 설치하여 이미 안정된 백성을 다시 소유스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어세금은 겸은 의논하기를 함흥의 서북쪽, 하란 북쪽의 땅은 비록 이것이 정로이기는 하지만 삼수는 이미 그 뒤쪽을 끊었고 영훈이 또한 그 길목을 점거하였으니 비록 여연 무창이 없더라도 그 사이는 산이 높고 물이 험하며 도로가 막히고 장애가 되는데 저기 어찌 이 길을 따라서 들어오겠습니까? 더구나 여연 무창은 혁파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잔도를 이미 끊어서 사람의 발길이 통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진을 설치하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이미 혁파한 구역을 다시 설치할 수가 없으니 적당한 곳이 어느 것이겠습니까?
정유지의 아랫바는 일에는 이익이 없고 한가 번거로울 뿐이니 단연코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경동, 이공, 김긍류 5선은 의논하기를 함흥은 영안도에서 내지가 되어 인물이 번성하므로 항상 변경이 없습니다. 지금 정유지의 아랫바를 보건대 땅의 경계는 건주와 더불어 서로 잇따르어 있어 만약 저들이 적으로 하여금 틈을 타서 장모하게 한다면 백년의 생치가 앉아서 도륙을 당하는 해를 입게 될 것이니 실로 염려해야 할 일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흔히들 말하기를 하란 북쪽의 땅은 산천이 높고 험하여 도로가 막히고 장애가 되어 인마가 통하지 못하니 단연코 다른 염려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혼란은 예측하지 않았던 데에서 생기는 것인데 정유지 아랫바가 어찌 뜻한 바가 없었겠습니까? 청컨대 본도의 관찰사와 절도사로 하여금 몸소 살펴봐 가부를 상세히 헤아리게 하여 아래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머물러 두게 하였다. 이철견 홍의로 박건 구경이 의논하기를 미조항은 내면에서 60여리의 거리인 성고개에 방수가 있고 그 사이에 거민이 없습니다. 또 미조항의 상망천은 연화도, 욕지도 등의 섬이 있는데 지금 비록 미조항에서 방수한다 하더라도 연화도, 욕지도까지는 그 종로를 검하여 막을 수 없습니다. 또 외로운 군사로서 동떨어지게 먼 땅에 방수하게 하면 가까이에는 구원할 만한 진이 없어 변란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 진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문영, 김영유, 김자행, 안관우는 의논하기를 연해지방은 외인이 텀을 타 내왕함으로 의심할 만한 곳이 한둘이 아닌데 어찌 곳곳마다 진을 설치하여 방수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땅에 진을 설치하는 일은 관찰사와 절도사가 함께 살펴보고 불가하다고 하였으니 계본대로 진을 설치하지 말게 하소서 하고 이육 하나는 의논하기를 미조항은 남해와의 거리가 매우 머니 실로 고단한 땅입니다. 방수제를 설치하는 까닭은 고기를 낚는 외선이 요해의 땅에 왕래함으로 관세를 설치하여 뜻밖의 변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의 육군을 가지고 가서 고단한 땅을 지키다가 만약에 대적을 만나게 될 경우 반드시 패배하는 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안에는 선고개의 방수가 있어 좋게 정로의 통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조항의 방수는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 계본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왕종신, 이장손, 우현손은 의논하기를 무릇 고기는 낚는 외선이 전라도에 있고 조도에 내왕할 때에는 반드시 미조항에 배를 대어 여러 날 동안 농로에 있으면서 땔감을 베고 물을 빚는데 오래 머무르는 동안 우리의 해물 채취하는 배를 만나면 때때로 해를 입혀 그렇게 해온 것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목적을 설치하여 방수하는 자는 의논도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조항은 동쪽으로 정량이 있고 서쪽에는 평산포가 있어 수로로 모두 20가량의 거리이고 북쪽으로 본골까지는 60여리의 거리인데 만일 창조의 변이 있어 미처 구원하지 못하게 되면 이 여의 외로운 군사로서 적을 제어하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마땅히 거진을 설치하여 만전의 계책을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머물러 두게 하였다. 정문영, 성준, 이극돈이 의논하기를 경흥, 옹성에 사민하는 계책은 진실로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남도의 백성을 온성 등지에 옮겨들이고서 하삼도 백성을 가지고 남도에 옮겨들이게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땅에 편히 살면서 옮기기를 중난하게 여기는데 이 사이 그럼은 멀거나 가깝거나 간에 다름이 없습니다. 오수의 계책을 따를 것 같으면 비단 삼도가 소요할 뿐만 아니라 본도 역시 그러할 것이니 평안도 황해도 예에 의하여 하삼도의 부호를 가지고 X를 헤아려 정해서 3년을 기한으로 하여 옮겨 살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또 본도의 남쪽 고을 사람으로서 북도의 임무를 허접한 자도 역시 옮겨 살게 하면 은폐하는 것도 징계되고 공허한 것도 채워질 것입니다. 하고 정난종은 의논하기를 오진을 설치하던 처음에는 지력이 흩어지지 않았으므로 화곡이 풍덩하고 땔감이 이르렀어도 넉넉지 않음이 없고 백성들이 즐겁게 여기며 살았었는데 근년 7, 80년을 내려오면서 생계가 점점 곤고해짐에 따라 옛 백성들이 많이들 유의하게 되어 군사의 수가 점차 감해지게 되니 사민하여 변방을 채우는 것이 가장 좋은 계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민하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고향 땅을 버리고 친척을 떠나 먼 길을 발습하여 습과 명아주를 베어버리게 되니 이것이 민정의 싫어하고 괴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남쪽 고을 백성을 사민하여 오진에 옮겨 드리고서 하도의 백성을 쇠출하여 남쪽 고을에 옮겨 드리게 하면 여러 도가 일시에 소유해질 것이니 형편상 매우 불가합니다. 이보다 앞서 죄를 범하여 마땅히 사변해야 할 자는 모두 양계에 사변하고 또 본도의 변민으로서 경 한쪽으로 나아가려고 내지에 이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허접한 호수를 아울러서 모조리 사거지로 돌려보내는 것이 이미 법조에 있으니 우선 이 법을 거행하였다가 그래도 부족한 연후에나 다시 사민하는 것을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어유서는 의논하기를 원성경흥에 사민하는 일은 진실로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남쪽 고을의 인민을 북도에 옮겨드리고서 하삼도의 백성을 가지고 남도에 옮겨드리는 것은 매우 불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더구나 남도에는 방수처 또한 많으므로 남도 사람을 가지고 북도에 옮겨드리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매우 명백하니 평안도 황해도 예에 의하여 하삼도의 부실한 민호를 가지고 액수를 헤아려서 사거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또 북도의 인물로서 남쪽 고을에 유의하자는 한 자는 그 허접인을 아울러 본진으로 소환하게 하면 방어가 실하여질 것입니다. 하고 어세겸은 의논하기를 온성경흥 등의 진에 사민하는 일은 형세가 부득이하니 관찰사와 절도사가 함께 의논한 계본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두 진이 마땅히 들여보내야 할 호수는 멀리서 헤아릴 수가 없으니 다시 관찰사와 절도사로 하여금 아무 진은 경작할 만한 땅이 몇 부이고 들여보낼 만한 호수가 몇 호인지를 상세히 알아서 의논하여 아랜 뒤에 평안도 황해도 예에 의하여 하삼도의 부실한 호를 가지고 분정하여 사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경동, 이공, 김긍윤은 의논하기를 영안북도 원성 등의 진은 군사가 단약하므로 사민하여 이를 채우는 일은 사람마다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남쪽 고을의 백성을 사민하여 북도를 채우고서 또 하삼도의 백성을 가지고 남쪽 고을을 채우는 것은 추위에 전전하게 되어 남북의 사람이 일시에 소요해질 것이니 매우 불가합니다. 또 북도에 변경이 있어 빨리 남도의 군사를 내어 힘을 합해 방비해야 할 것인데 어찌 남도의 백성을 하여금 북도에 사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북도의 유의인을 허접한 자는 법으로 항상 징계하니 청컨대 계본대로 시행하소서. 하삼도는 백성들이 번성하니 그 부실한 자를 가려서 점차 강제로 이거하게 하면 실로 이것이 장관 계책입니다. 향후에 이르러서는 다른 요역이 없고 그 임무를 대대로 전하면서 반거 작폐하여 생민의 해가 되는데 조종주로부터 향후를 사변한 것이 한둘이 아니니 또한 아울러 거행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하삼도의 백성을 가지고 북도에 옮겨드리는 일은 그것을 여러 도에 유지하라 하였다. 설험은 요회처의 방비 실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상망천은 서로 바라보이는 곳을 말한다. 여는 군대 편성의 한 단위이다. 풍등은 농사 지은 것이 아주 잘되면 말한다. 반근은 넓고 튼튼한 토지를 차지하고 의거함을 말한다. 성주시로 215군 성중 19년 4월 6일 기한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성숙, 전라도 관찰사 김종직, 충청도 관찰사 이덕승에게 유시하기를 영안도에 오진을 설치하던 처음에는 지력이 흩어지지 않았으므로 화국이 풍성하고 땔감에 이르러서도 두루 넉넉지 않음이 없어 백성들이 그 삶을 즐기고 번성하였었다. 근자의 경험, 온성 등지에 수재와 한재가 잇따르고 기근이 거듭 이른 데다가 유망이 서로 잇따라 민호가 조잔해지고 군사의 수가 감소되어 마침내 방수가 소한 데 이르렀으니 지극히 진멸해야 할 것이다. 조정에 있는 신하들에게 고루 인원하게 하였더니 모두 이르기를 마땅히 남쪽 백성을 사민하여 이를 채우게 하소서 한다. 경은 이 뜻을 잘 본받아서 앞서의 사목대로 부실한 백성으로서 그 두 고을에 옮길 만한 자를 가려서 이 뜻을 유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밝게 알도록 하라. 그러나 가려 뽑는 즈음에 만약 공정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백성의 원망이 실로 깊어질 것이니 권세의 두려워 말고 간술에 빠지지도 말며 사정에 구애되지도 말고 마음에 편협하지도 말아서 그들로 하여금 원망함이 없도록 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엄히 다스려 용서하지 않겠다.
그 액수 같은 것들은 임시하여 다시 유시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6일 기한 두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이봉에게 하사하기를 도내의 경우 옹선 등의 고울은 민호가 조전하고 군사의 수가 감소되어 방수가 소홀하게 되었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땅히 남쪽의 백성을 사민하여 이를 채워야 할 것이니 두 고을의 공허하고 경작할 만한 땅은 대개 분간하여 자세히 살펴서 정하되 앞서의 사목대로 전제는 몇 결이고 입거할 만한 호는 몇 호인지를 상세히 의논하여 지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아이들이 장차 감찰 원치의 집에 이유하려 하니 원치가 집에 병인이 있다 하여 사양하고서 이를 거절하였다. 아이들이 항상 한 집에서 살 수 없는 까닭에 자주 옮기니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여 이 같은 자가 있기에 이르렀으므로 내가 공문하려고 하였으나 다만 조관이 한 일이기 때문에 그쳤을 뿐이다 하였다. 승정원의 사례기를 지금 상교를 드리니 경해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록 무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참아 못할 바인데 하물며 조사이겠습니까? 청근대 이를 공문하여 후인을 경계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경들의 말이 옳다. 다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 내버려 두고 묻지 않겠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당시에 제군 옹주가 많아 여염에 흩어져 살았는데 본모 궁인 내시의 밭들을 모두 주인의 집에서 판비하였기 때문에 부실을 가려서 붙여 살도록 하였다. 그 영접하여 복양하는데 잘하느라 대부분 자기를 얻었으니 성근 송철창 같은 경우가 그것이다. 이후는 딴 곳으로 옮겨가서 붙여 삽니다. 경에는 뜻밖의 일로 몹시 놀라서 괴이하게 여깁니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그늘의 유생이 상수하여 별시를 청하였는데 이것은 요행을 희망하는 무리들이 하는 짓이므로 들어줄 수가 없다. 다만 문묘의 별제를 오랫동안 진행하지 않았고 또 세자빈을 맞아들이는 것은 국가의 성례이니 내가 문묘에 친기제한 뒤에 취사하려고 한다. 그 먼저 강경에서 합격하는 제수를 허락하여 즉시 방방하되 민사근을 뽑을 때와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승정원의 사례기를 상교가 연당합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그 절목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개성군 이 양승이 졸기 사제와 예장을 예와 같이 하였다. 이 양승은 경주인으로 군수 이종직의 첩의 아들이다. 처음에 장룡위에 속하였는데 이 시의 난에 졸오로 종정하여 공이 있었으므로 충정적게 공신의 호를 하사받았다. 여러 번 옮겨 가선대부에 이르렀으며 개승군에 봉해졌다. 이때 이르러 졸하니 나이 66세이다. 양평이라고 시환이 일로 인해 공이 있는 것을 양이라 하고 다스려서 잘못이 없는 것을 평이라 한다. 아들이 없고 적형인 이길상의 아들 이호로서 후사를 이었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8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사원부의 사례기를 안진이 처음으로 구타한 죄는 유리 장 100대의 고신을 전부 추탈하는 데 해당합니다. 다만 처부모를 한때 능욕한 것만 해도 사족의 사람으로서 참아하지 못할 바인데 하물며 여러 해 동안 꾸짖고 욕하며 구타한 것은 심히 인류로서 할 짓이 아니니 가볍게 논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참건대 율대로 논단한 뒤 외방에 물리쳐서 엄히 징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심해가 의논하기를 안진이 처부모를 구토한 일은 사람으로서 참아하지 못할 짓이니 마땅히 외방에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율에 정조가 있으니 율대로 과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계목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옹응은 의논하기를 본율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율에 정조가 있으니 반드시 등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단지 본율대로만 시행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반송사 허종이 치게 하기를 중국 사신이 어주 소고지의 소관이 도착하였는데 서로 이야기하던 김에 신이 두 사신에게 말하기를 전하께서 증려하신 바에 의하므로 비록 문방의 예의물이지만은 대인이 모두 이런 무리치시니 빈주의 예의에 옳지 못할 듯합니다 했는데 두 사신이 한참 동안 서로 이야기하다가 신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이 올 때 산회관에 도착하니 행탁에 있는 것을 병부 주사처에서 하나하나 점검하여 표시하였는데 요동 어사처에 도착하자 또 이와 같이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게 되면 또한 마땅히 점검하여 볼 것이니 만약 한 자루에 붙이나 한 장의 종이라도 받아서 돌아간다면 보는 자가 반드시 우리들이 증류를 많이 받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작은 물건일지라도 감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정리하신 바의 예물을 재상께서 지금 싸가지고 돌아가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인들 어찌 편하겠습니까? 다만 중국 조정의 법령을 두려워하여 감히 받지 못할 뿐입니다 하였습니다. 압록강에 도착하여 전별련을 배추니 두 사신이 통사 손중군에게 말하기를 전하께서 중국 조정을 향하여 정성과 공력을 다하십니다 하였고 작별에 임하여서 두 사신이 신에게 말하기를 현왕의 후위를 많이 입어 감격하고서 돌아갑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배 안에 이르러 전송하였는데 서로 작별할 즈음에는 두 사신이 모두 슬퍼하는 빛이 있었으며 정사는 눈물을 머금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